반갑습니다. 초보자에게도 꾸준한 수익을 추구하는 매일단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일의 급등주 타점은요, 이수 앱지스랑 지어소프트입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수 앱지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에서 악재가 나오면서 개미들이 상당히 좀 공포에 질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침부터 개파락을 크게 해주면서 좀 절망적인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근데 저희는 세력주를 거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럴 때 상당히 좀 공포스러운 자리를 잘 노리면 또 큰 수익이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수 앱지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악재의 크기를 파악하고 매매를 할 수 있는지 또는 시나리오를 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전환 청구권 행사, 유상증자 이런 식으로 테마주들을 하다 보면 상당히 그런 악재, 돌발 악재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 대비해서 12% 정도를 발행한다는 것이 점하한가나 하한가를 들어갈 정도의 악재가 아닌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그렇게 큰 악재를 맞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종가까지도 아마 음봉으로 쭉 밀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렇게 아랫꼬리를 단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보자시라면 가급적으로는 악재가 터지고 그 다음날에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랫꼬리를 잡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그 다음, 그러니까 이틀째 되는 날이죠. 그 정도 날에 만약에 꼬리가 이렇게 달렸다. 그러면 분봉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어떠한 흐름이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종목도 보면 이제 3분봉상으로 봤을 때 바로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닥을 다져주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바닥을 다져주면서 여기서부터 공포에 질린 개미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구간들을 만들어주고 주가를 맨 마지막에 종가 관리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악재가 반영되는 주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여기 이하로는 빠지지 않겠다 또는 이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주가가 이제 정상적인 탄력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모습들, 가능성들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일의 매수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죠. 내일의 매수 시나리오는 이 부근대에서 이제 한 2% 정도 존을 형성을 해가지고 1차 정도는 매수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잡으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너무 조급하게 한호가로 어떤 매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초보자일수록 매수 존을 형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1차적으로 지지점을 형성을 했어요. 그럼 주가가 무조건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밀릴 수가 있으면 그 하단부, 더 아래쪽에서 어떤 지지점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한번 재차 상한가를 돌파를 했는데 여기서 물량을 좀 소화하는 구간들이 나온 다음에 상한가를 닫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지나고 나서 지지와 저항의 구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근대를 2차 존으로 잡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수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1, 2% 정도의 구간을 설정해가지고 매수 존을 만드신 다음에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급등주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게 있는데 이렇게 1차와 2차 매수 존을 형성을 했을 때 이 구간이 너무 짧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나 여기서 매수하고 요 3% 빠지면 매수하고 또 빠지면 매수하고 또 빠지면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다닥다닥다닥 분할 매수를 하시게 되면 비중만 높아지고 평단을 낮추지는 못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을 때는 빠질 때도 크게 리듬이 이미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파도가 상당히 크게 첫 번째 파도가 치면 다음 파도도 크게 치죠. 이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했으면 다시 한번 내려올 때도 큰 폭의 하락 리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신 다음에 매매를 하시고 시나리오를 짜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존을 형성하신 후에 내일 아침에 이수 앱지스를 보시면 아마 단기적으로는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제가 시간이 짧아서 이렇게 타점에 대한 설명만 드리지만 사실은 이 이수 앱지스를 추천하기에 있어서 앞으로의 호재 그리고 테마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 이런 것들은 저는 이미 다 분석을 끝낸 상태로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모든 차트에서 지지와 저항만을 가지고 매매하시면 안 되고요. 테마의 크기 지속성 그리고 이 종목이 대장주인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미리 사전에 숙지를 하시고 거래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지어소프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거래하는 모든 종목들은 뭐가 있죠? 세력봉이 있습니다.
세력봉이 발생을 한 후에 저는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왔고 이후에는 눌림에서 반등이 나온다는 원리로 대부분 거래를 하고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데 지금 지오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게 정고점을 뛰어넘는 강력한 세력봉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세력봉들을 상당히 좀 좋아하거든요. 여기서 상한가를 말아 올렸는데 거래 대금은 상당히 많이 터져 있고 그에 대비해서 시총은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신고가에서 매집을 했었어도 아직은 털어먹기 위해서 주가를 흔들어야 되는 그들만의 명분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주가 시나리오를 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아주 예쁘게 눌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음봉들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만약에 오늘 음봉에서 거래 대금이 더 작게 터졌다면, 거래량이 더 작게 터졌다면 세력들이 많이 팔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좀 거래량이 터진 모습들에서는 조금은 비중을 줄이거나 보수적인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큰 그림에 대한 이해가 끝났으면 이제 분봉으로 돌아와서 어떤 전략들을 짜볼 수가 있는데 제가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어떤 흐름들이, 그러니까 세력봉에서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장대 양봉입니다. 하나의 장대 양봉을 분봉상으로 이렇게 펼쳐 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눈에 안 보이실 수가 있겠지만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저항을 맞아요. 저항을 맞고 이제 원래는 떨어져야 되겠죠. 근데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살짝 횡보하다가 돌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재차 다시 눌리면서 이 돌파했던 구간을 지지를 해줍니다. 이거 신기하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가 상당히 강력한 상승을 해준 다음에 이 구간대에서 계속 옆으로 횡보하면서 지지하는 구간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상한가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수많은 세력봉들을 공통적으로 돌려보면 이렇게 지지 저항 돌파가 일어난 구간들에서 이렇게 큰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포인트로 매수를 할 게 아니고 이런 구간대에서 매수를 존으로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첫 번째 지지와 저항 돌파가 일어난 구간에선 반등이 나왔죠. 그럼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 돌파가 많이 일어난 구간은 이 구간인데 주가가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려는 시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쫓아가면서 살 것이 아니고 음봉 하나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음날 어떤 식의 매수 시나리오를 짤 수 있을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이런 경험들이 없으시니까 오늘은 제가 지오소프트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걸 지우고요. 내가 봤을 때 이제 지지와 저항은 저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눌린다라고 한다면 내일 다시 한번 이 저가 부근을 깨줄 때는 상당히 좀 매수 포인트로서 좋은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 저는 이런 데서 1차 존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여기서 오를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밀려서 다음 지지선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19,000원 부근대 요 밑으로 해가지고 한 2차 존 정도를 형성을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존을 형성을 해주시면 아마 주가가 이 부근대에서는 반등이 나올 것인데 저는 약간 테마주나 어떻게 집단을 가지고 있는 대장주들을 좋아하는데 지오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때의 호재가 실적을 기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테마주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실적을 기반으로 올라간 주식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전략을 세울 때 만약에 300만 원을 매수한다고 한다면 150, 150 매수하는 게 아니고 100, 200 이런 식으로 주가를 조금은 보수적인 타점을 보고 공략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주가가 매수가 된다면 여기까지 밀린다라고 할지라도 밑에서 물량을 더 많이 사기 때문에 평단이 낮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반등에 상당히 매도하기 쉬운 케이스가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저점을 잡은 구간에서 한 5에서 7% 정도 내에서는 수익 실현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데 여러분들 평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가의 저점 대비해가지고 반등의 폭이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주가의 파동의 크기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을 수익 내는 것이 아니고 주가가 어느 정도 밀렸다가 얼마만큼 상승했는지를 잘 보시면서 단기 매매에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첨부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다른 사람의 시나리오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듣더라고 할지라도 큰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스킬과 시나리오 그리고 종목 선정하는 기준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많은 영상들을 찍고 있거든요.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정말로 한 달 후
두 달 후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도적인 매매를 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지금까지 매일단타였습니다.